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지금 탄핵 집회라는 게 열리고 있죠. 대통령이 에, 그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저들이 드디어 이제 기회를 잡았다라는 식으로요. 총 동원령이 내려진 상태인데요. 제법 큰 규모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태극기 집회가 맘먹고 세를 모으면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고 다만 건자에 들어와서는 제법 많이 모였다 요 정도 수준이죠. 특징적인 것은 현장에 가보면은 이제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여성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여성들이 특히 20대 여성들이 많다 그러는데요. 근데 20대 여성뿐 아니고 좀 특이한 현상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우리 언론들이 충실하게 이걸 이제 보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돈 들이지 않고 그냥 엄청난 홍보가 되는 거죠. 이 좌파 집회는요. 태극기 집회는 아무리 모여도 이제 이 보도가 안 되기 때문에 입소문 혹은 뭐 SNS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인제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 영향력이나 효력 면에서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좌파 집회는 쉬워요 사실. 모여 가지고 뭐 떠들면은 모든 언론이 그거를 크게 보도해 주기 때문에 세를 불리기는 굉장히 좋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태극기에는 못 미치는 걸 보면요. 좌파들의 동원력이 한계에 봉착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외치는 구호를 한번 봐야 되고요. 이들이 뭘 들고 있는지 피켓은 어떤 걸 들고 있는지 이런 걸 봐야 됩니다. 주로 "탄핵하자." 윤석열과 이렇게 이제 불화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윤석열을 거부한다." "당장 끌어내리자." 이런 어떤 피켓이 많지만 에 놀랍게도 거기에는요 다른 이질적인 어떤 요소들도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인데요. 요게 "국민을 인민으로 바꿉시다." 요게 인제 굉장히 이게 인제 자극적이죠. 이게 바로 냄새가 팍 나잖아요, 어떤 것인지. 여기 인제 일본 방송에 여기에 나갔고요. 요걸 인제 우리 네티즌들이 캡처를 한 것이고요. 국민을 인민으로 이게 뭐겠습니까? 결국 인제 북과 연결된 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것을 연상케 하는 그런 어떤 전단지다. 여기 내용도 사실 읽어 보면은 굉장히 섬뜩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반국가 세력이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반국가 세력이라고 분명히 언급했죠.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한다."라는 그런 발언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인제 도둑놈 소굴이 된 도둑의 소굴이 된 저 국회를 저대로 두고서는 '대한민국이 절대로 바로 설 수 없다.' 그래서 이번에 계엄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 여기 가면요. 북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산주의 이런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중국을 이렇게 연상시키는 이런 어떤 상징물도 이렇게 들고 지금 시위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중국인들 숫자가요. 108만 명으로 나오더라고요. 108만 명. 와,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108만 명. 그들 중에 10분의 1만 움직여도 10만이 넘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이 집회 현장에 상당히 많은 중국과 연관된 중국인 혹은 조선족들, 조선족들도 중국 국적입니다, 전부. 그들이 들어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위험해요. 윤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는 세력은 바로 대한민국 정통 세력,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존엄과 그리고 국격을 지키고자 하는 그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어떤 집회를 보면서요 과거가 떠오르는데요.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이런 일들이 있었죠. 노골적으로 그들이 이런 걸 들고 나왔습니다 그 당시. "사회주의가 답이다." 사회주의가 도대체 뭡니까 사회주의? 이들이 말하는 사회주의는 유럽식 사회주의 그런 게 아니에요. 북한을 말합니다 북한. 북한 그런 걸 사회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기들은 사회주의라 그러지. 그렇지만 그건 누가 보더라도 '인간들이 견딜 수 있는 체제가 아니다.'라고 이제 봐야죠. '사회주의가 답이다. 문제는 자본주의다. 이석기를 석방하라.' 이석기를 추방하라 운동도 좀 해야 되겠어요. 이석기를 석방하라면서 난리를 쳤죠 이들이. 그런데요.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대칭적인 그런 어떤 개념은 어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정치 체제로서는 사회주의일지는 몰라도요. 경제 체제로서는 공산주의를 의미한다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너무도 위험한 대한민국과 함께 갈 수 없는 대한민국 헌법이 그리고 이 나라의 그 어떤 정체성이 품을 수 없는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상당수 존재합니다. 토지 국유화만이 부동산 폭등을 막을 수 있다. 이런 게 바로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이 토지 공개념이라고 뭐 예전에 노태우 대통령 때도 토지 공개념이 있었죠.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의미가. 토지 국유화 이걸 주장했던 게 과거 추미애도 이걸 주장했었어요, 과거에. 지금 야당에서 요걸 인제 이렇게 주장하는 인물들이 일부 있습니다. 자, 이들이 계속해서 어 뭔가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 보면요. 투기 잡는다 하더니 투기 부추긴 문재인 정권이라면서 문재인도 까잖아요. 이들은 문재인도 까더라고. 근데 우리 우파에서는 그 이해를 잘 못해요. 문이 이들과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통 아는데 다르더라고. 이재명은 이들의 공격을 받지 않아요, 놀랍게도. 문재인은 이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습니다. 이들이 누구예요? 이스키류입니다, 이스키류. 이스키류하고 문하고는 이게 코드가 안 맞아요. 거기하고는 다르더라고. 그래서 누굽니까? 그 김건희 여사 찾아간 그 목사, 어 목사처럼 좀 보이고 싶은 인물일 수도 있지만 과거에 목사였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 신분으로서 목사 같은 행위를 안 하니까 이제 뭐 그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유명한 사람인데 말이죠. 자, 그 사람 말은 또 그러더라고. 디올백 그 왜 그 선물한 그 목사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에 문재인이가 집권했을 때 북과 사실은 관계가 가장 나빴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말로는. 모든 민간 교류가 다 끊겼대요, 그때가.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는 있었다라는 거야, 민간 교류들이 남북 간에. 근데 문재인 들어와서는 모든 게 다 끊겼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문이 완전히 종북질을 한 것으로 보잖아요. 판문점에서 그 인제 나무다리 위에서 그냥 USB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있고, 걸핏하면 김정은하고 만나서 뭘 이렇게 수작질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로 이 종북 주사파로 이제 볼 수도 있는 이석기를 중심으로 한 이들 세력은 문을 엄청나게 비난합니다. 사실 그래요. 이거는 뭐 제가 그 내막을 완전히 다 안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들 내부에서도 분명히 다른 이질적인 요소들이 있는 겁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분명히 문재인은 그들의 선택이 아니에요. 그들의 선택은 현재로서는 이재명입니다. 기후 위기 이윤 체제 때문이다. 이런 것 자체도 자본주의를 지금 까는 거잖아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까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저쪽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인제 이쪽으로 가는 거죠. 에 자, 이게 결국에는 이 북의 그 주장 슬로건하고 거의 닮아 있습니다. "미래를 위하여 더 많은 땀을 흘리자."라면서 쭉 이렇게 나오는데 피켓을 만드는 방식이나 색깔, 뭐 채색 이런 것들이 구호의 내용들이 거의 비슷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북에서는 너무도 이렇게 선동, 구호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그런 사회죠. 실질적으로는 영양가는 없어요. 효력도 없고. 그 북이 발전 못하는 데는 구호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인 어떤 그런 체제의 변화라든가 개방 이런 것들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어떤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문재인도 깠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그 사람들은 국민의힘만 까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도 인정 안 해요, 사실은. 이재명이 근데 이 민주당이 맞는 인물이 아닙니다, 원래는. 이재명은 그쪽 이석기 당에 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는 세를 얻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탕난 같은 상태인데 이게 지금 굴러온 돌이 거기를 지금 집어삼킨 상태죠, 이재명이가. 원래 민주당 정통파도 아니야, 거기는. 운동권도 아니고 출신도 아니고 전라도하고도 관계도 없고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 어느 날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성남시장 두 분하고 경기도지사 하고 난 뒤에 드디어 여기 국민의힘에 대항하는 저쪽 세력의 본진을 지금 털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뒤에는 과연 누가 있느냐? 뭐 보통 우파 유튜브들은 경기 동부연합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요. 단순히 경기 동부연합이라는 말 한마디로 그걸 다 퉁칠 수가 없어요. 훨씬 더 복잡합니다, 거기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위험한 인물이 이 사람이라고 보는데요, 이재명이 과연 이 사람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 보면 저는 밑에 있을 것으로 봐요. 전혀 만나는, 제가 아무리 검색을 해 봐도 이재명하고 이석기가 서로 찍힌 사진은 없더라고. 단 한 번도. 제가 구글에서 많은 사진을 검색해 봤지만 같이 동시에 찍힌 사진은 없어요. 그걸 보더라도 둘은 극도로 서로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만날 기회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의도적으로 피하고 그런 사진을 찍히는 걸 어 차단하는 것 같아요. 자, "미국 패권 질서 무너지는 대격변기다."
조선 반도는 세계 혁명의 중심 무대다. 이 이석기는 그대로 어 북한의 지금 그 고위 간부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자의 위치 옛날부터도 북에 어떤 서열을 갖고 있었다 그랬죠. 여기는 랭킹 자체가 굉장히 높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뭐 빨갱이라든가 간첩이라든가 뭐 아니면 반국가 세력들 통틀어서도 이석기가 넘버 원이다 이런 말이 있었죠. 국내에서는 훨씬 이석기보다 높은 사람이 많지만 북한 노동당에 가입되었다 뭐 그런 말도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 서열로는 여기가 1 등이다 이런 거죠. 그것도 10몇 번에 가 있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엄청난 그 뭐 인물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게 왜 맞다면은 이재명은 이 밑에 있는 거죠. 이석기 밑에. 이석기가 흔히 인제 경기 동부연합의 간판격인데 뭐 그 외에도 다른 조직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어 두 사람이 결국에는 도사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 이 이석기의 꿈이 실현되는 것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석기는 감옥에 상당히 몇 년간 살았죠. 그때 실제 내란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폭동 같은 내란이죠. 그걸로 이제 유죄 선고됐고요. 국회의원 날아갔었죠. 국회의원도 한번 했었잖아요. 자, 이런 이야기를 우리 국민들이 전혀 지금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언론에서 이걸 전혀 말해 주지 않아요. 전혀 언급조차도 안 합니다. 이 둘의 관계가 석연치 않다.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다라는 정도는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 언급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대로 가면요. 이대로 가면 만일에 윤 대통령이 뭐 헌재에서 이기겠죠. 이겨서 다시 인제 대통령 직무에 인제 복귀한다고 봅니다. 인제 그걸 일단 99%를 보고 만에 하나 안 됐을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저는 민주당이 지금 말이죠. 국회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100 몇 석입니까? 170석 넘는 어떤 그런 세력을 구축합니다. 조국 이다오 지금 감옥에 갔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도 사실 이재명 수하에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그 200 석에 육박하는 의석을 갖는 겁니다. 거기다가 국민의힘 안에서도 정체성이 희미한 자들이 많잖아요. 이들을 흔들어 가지고 헌법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잘하면은. 어쩌면은. 근데 이제 헌법을 바꿨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나라가 사회주의화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연방제 직전으로 인제 들어간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그때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하는 사이에 인제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도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재명은 국회를 완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하나 대통령이 된다 치면요. 대통령 권력에다가 국회 권력까지 다 갔잖아요. 그것도 개헌을 할 수도 있는 그 위치까지 가 있는 그런 어떤 권력입니다.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대통령이 탄생하는 거야. 절대적으로 이번에 민주당 쪽으로 권력이 빨리 넘어가는 걸 막아야 됩니다. 다음 대선은 정상적으로 대통령 임기 다 마치고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서 정권을 이제 뺏기지 않을 정도의 새로운 어떤 카드를 찾아내고 그런 어떤 준비가 된 상태에서 대선을 이제 치러야 져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무렵에는 여론 자체도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이 세력 쪽으로 와야 됩니다. 여기가 다수당이 될 수 있게끔 어떤 그런 기반을 만들지 않고서는 지금 뭐 일 치르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지금 탄핵시키고 조기 대선을 바라는 게 지금 우파 내에서도 많아요. 보수 내에서도 조중동 같은 이런 언론들 보십시오. 대통령 끌어내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건 조기 대선이거든. 그럼 조기 대선에서 그럼 이재명한테 나라를 갖다 바친다는 거예요? 그들 생각은요. 이재명은 험이 많으니까 뭐 어떻게 뭐 공격해 가지고 이길 수도 있으리라 생각할지 몰라요. 누굴 내세워서 한동훈 같은 자를 내세워서. 가당치도 않은 겁니다. 이제 이거 너무도 위험한 판단이고 도박이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자, 이재명은요. 너무도 정체가 많이 지금 가려져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드러난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자체만도 경악할 일인데 진짜 경악할 일은 그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 그 등 뒤에 있을 겁니다. 정진상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죠. 이석기와 어떤 관계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거죠. 자, 누리 PD 김준혜였습니다.